난 이제 틀렸어. 난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어머니,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위암 진단을 받은 한 여자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 여자는 이대로 건강을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때 아들의 제안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데요. 과연 그 제안은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온 비올라입니다. 뉴저지의 화창한 날에도 저는 햇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몸이 좋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병이 아니길 바라며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료실에 앉아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벽에는 건강에 관한 포스터가 가득했고 진료실은 전형적인 병원 냄새가 났어요.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도 전에 의사의 얼굴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비올라, 유감스럽게도 위암이네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암이라니. 그 말이 저를 벽돌처럼 강타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의사는 모든 것을 설명했지만 제 마음은 소용돌이쳤습니다. 같은 병과 싸웠던 이웃 올리버가 떠올랐어요. 그는 용감하게 싸웠지만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이별했죠. 그 기억이 제 마음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즉시 치료를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두 번째 타격이 닥쳤습니다. 바로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죠. 보험 정책의 미로와 긴 대기자, 명단,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비용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한 모든 병원은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병원은 몇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고, 어떤 병원은 천문학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그 기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걱정스러운 구름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죠. 제 병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건 원치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 건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삼키기 힘든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아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엄마, 한국에서 치료받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지구 반바퀴나 떨어진 곳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효율성, 저렴한 비용에 대해 읽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기사와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여졌습니다. 특히 제 몸 상태로는 외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좀 더 조사해보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많은 토론과 불면의 밤을 보낸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도전은 그 다음 단계인 여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시기였습니다. 희망도 있었지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죠. 저는 한국 병원과 치료법, 그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병원 측의 신속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고국에서 경험했던 것과 달리 한국 병원들은 정보, 치료 계획, 비용 견적을 신속하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떠나는 과정에서 물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자, 여행자 보험,
항공권, 숙소를 구하는 동시에 건강관리까지 해야 했죠. 정말 벅찬 일이었죠.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 도와줬지만 그 모든 스트레스가 저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도 있었죠. 친구와 대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눈물과 포옹, 그리고 잘 지내라, 보고 싶을 거야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줬지만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많은 것이 걸려있는 여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출국일이 다가오자 제 감정은 두려움과 설렘, 희망이 뒤섞인 소용돌이였습니다.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었죠.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아들은 저에게 끊임없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아들은 우리가 이 발걸음을 내딛는 이유, 즉 더 좋고 빠른 치료의 기회와 더 건강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고국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소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불확실성까지 남겨두고 떠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가능성, 치유의 희망이 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의 비행 끝에 드디어 서울에 착륙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안도감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은 각계각층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처음 접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호기심과 압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제 아들이 길 안내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들은 몇 가지 기본적인 한국어 문구를 배워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저희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병원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은 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담당자는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영어도 유창하게 구사해서 걱정을 조금은 덜어주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알려준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도시는 아름답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활기찬 서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의 조용한 동네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국 땅의 침대에 누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선진 의료와 따뜻한 환대로 유명한 나라에 와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불안한 첫날 밤을 보내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저를 치료해 주실 의사 선생님들을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날이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탄했습니다. 병원은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제 증상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의료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주치의가 영어를 구사해서 의사소통이 더 쉬웠습니다. 적어도 언어가 치료에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의사는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통해 현재 상태를 평가한 다음 수술 계획을 세웠습니다. 효율성과 조직에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전문적으로 계획되고 처리되었습니다. 집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결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띄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세심했으며 항상 웃는 얼굴로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수준의 간호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필요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의 효율성에 놀랐습니다. 불필요한 지연이 없었고 결과는 즉시 논의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숙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상하기도 했습니다. 의사들은 시간을 내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수술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긴장감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집과 친구들, 그리고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의사들의 기술과 제가 내린 결정을 믿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족과 의료진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병실 안에는 안도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치료의 첫 번째 큰 단계가 끝났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감사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게 느껴졌던 한국행을 결정한 것이 옳은 선택이었음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수술에서 회복하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치료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가족의 지원,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의료 시스템에 대한 믿음 등 믿음의 도약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술 후 저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조금씩 힘이 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몸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커졌습니다. 제게는 그저 지도에 점으로만 찍혀있던 서울은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처음으로 병원 밖으로 나갔던 날은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공원은 서울의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소박한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런 일상적인 순간에는 익숙한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고궁 옆으로 고층 빌딩이 우뚝 솟아 있고 생활 곳곳에서 첨단 기술을 엿볼 수 있었지만 전통적인 가치와 관습은 여전히 깊이 존중되고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도시를 더 많이 탐험하면서 현지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따뜻하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기꺼이 도와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 간단한 영어로 물건을 설명해주는 상점, 주인 등 모든 상호작용이 제게 긍정적인 경험을 더해주었습니다. 제 가족도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한국에 온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항상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있었는데 이제 직접 경험하게 되었으니까요. 아들은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보거나 한국어로 몇 가지 문장을 배우는 등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탐험은 단순히 치료 여정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치유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저의 회복은 신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서적, 문화적 회복도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한국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치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사가 커지면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더 강해지고 낙관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치료를 받는 환자가 아니라 여행자이자 탐험가였고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수술 후 회복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체적 회복뿐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회복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생활 리듬을 찾았고 그 리듬은 놀랍게도 저를 진정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제가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은 단순한 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낯선 땅에서 제 친구이자 안내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풍습을 가르쳐주고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볼 만한 곳도 추천해 주었습니다.
의료적 필요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저를 돌봐주셨고, 이는 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일상은 검진을 위한 병원 방문과 도시 탐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외출은 모험이었습니다. 경복궁을 방문하여 고건 충물에 감탄하고 한국의 왕실 역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전통 공예품과 미술관으로 유명한 인사동을 거닐었습니다. 이곳에서 여행의 추억으로 간직할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기념품으로 샀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전통 다도에 참석했던 것이었어요. 저는 다도 의식이 진행되는 정확성과 우아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의식과 고요함, 그리고 차의 맛은 저를 진정시키는 경험이었으며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건강이 꾸준히 좋아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몰입에 대한 욕구가 커졌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기초 한국어 수업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과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문구일지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도전과 기쁨이 너무 좋았어요. 음악과 춤은 제가 매력을 느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측면이었습니다. 국악 공연에 참석했는데 가야금의 선율과 사물놀이의 리드미컬한 비트에 매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음악과는 너무 달랐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은 또한 한국의 활기찬 축제 중 하나인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연등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수천 개의 형형색색 연등으로 거리를 장식하고 기쁨과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현지인들과 함께 등불을 만들고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이 아름다운 전통의 일부가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존경과 감탄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문화,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을 보존하는 모습, 공동체와 가족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치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적 발견, 개인적 성장, 정서적 치유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반겨주었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게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반성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인 창덕궁의 고요한 정원에 앉아 제가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행의 시작을 알렸던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이제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성공적인 수술과 훌륭한 치료를 받은 덕분인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치유보다 제 마음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정서적, 문화적 풍요로움이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두 팔을 활짝 벌려 저에게 소중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 병원 직원들의 미소와 친절,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 고요한 사찰의 아름다움, 그리고 저를 감싸 안았던 활기찬 문화가 떠올랐습니다. 김치맛, 한국 전통 음악 소리, 명상하며 보낸 고요한 순간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 하나하나가 보물처럼 소중했고 다시 가져갈 한국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은 다른 문화와 삶의 방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매력이 이번 여행의 촉매제가 된 아들은 한국 문화에 푹 빠져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과 인연을 쌓았습니다. 뉴저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제게 제2의 고향이 되어준 한국을 떠난다는 슬픔도 살짝 느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치료의 장소가 아니라 안식처이자 치유의 장소였고 새로운 시작의 원천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병원 직원들에게 찾아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포옹과 선물 그리고 몇 번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단순히 제 생명을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제 삶을 풍요롭게 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저에게 많은 것을 준 이 아름다운 땅을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행기가 서울을 이륙하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제 고향이었던 서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제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우정,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뉴저지로 돌아간 저는 추억뿐만 아니라 제가 얻은 교훈과 경험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저는 일종의 홍보대사가 되어 제 이야기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친구들과 커뮤니티에 공유했습니다. 저의 여정은 치료를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발견과 치유, 문화 간 연결이라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인종 차별하지 마. 왜 한국인을 차별해? 호주 시드니에서 사람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모녀가 있습니다. 넘치는 손님들 때문에 결국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로 결심했던 중 한국인만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연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아무런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도대체 가진 게 뭐가 있는 나라냐며 무시했던 여성이 입장이 뒤바뀐 채 한국에 일을 하러 가는 입장이 돼 한국에 가서 참교육을 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참교육을 받은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유명한 사립학원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제너비라고 합니다. 제 고향은 호주인데요. 여러분은 호주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들었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상징 중 하나는 아마 캥거루나 코알라일 거예요. 이들은 호주의 토착동물로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 외로 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시스템으로 알려진 호주의 자연 문화가 떠오르시나요? 혹은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 시드니, 항구가 떠오르세요? 호주는 일반적으로 다운 언더라는 별명으로도 불려요. 이건 지구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오지오지라고도 불리는데 이건 오스트레일리어 발음에서 유래한 거죠. 호주인들을 부를 때 대표적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워낙 다문화 국가라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다 보니까 출신 국적을 물을 때 나 오지아라고 이야기하곤 하죠.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유명한 브랜드도 많죠. 가장 잘 많이 아시는 게 뭔지 바로 대답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건 바로 털이 달린 어그겠죠. 어그를 이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할리우드 스타들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털 달린 부츠부터 슬리퍼까지 다양하게 나오면서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브랜드가 되었으니까요. 그 외로 유명한 패션 브랜드로는 서핑을 하는 전문가들에게 인기가 높은 비치웨어에 탁월한 빌라봉, 퀵실버 같은 브랜드들도 있고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핫하게 떠오르는 화장품 브랜드인 에이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꼭 그 브랜드 매장은 들러서 사가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외로도 테니스도 잘하고 크리켓이랑 호주식 럭비인 룰즈 풋볼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수영도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말한 종목들에 대해 국제적으로 높은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유수의 유명한 선수들도 배출해내고 있어요. 대자연을 가져 동식물들과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다방면의 우수한 인재들도 많은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호주는 아름다운 해변, 산, 사막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특히 대자연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생태계가 아주 매력적이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죠. 얼마나 살기 좋은지는 많이들 아실 거라 믿어요. 매번 조사에서 호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발표가 나곤 하니까요. 매년 뽑는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서도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도 우리나라는 항상 상위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이 있죠. 사실 멜버른과 시드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기간 봉쇄가 진행되었어서 지수가 하락하긴 했었지만 이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각각 전 세계 살기 좋은 도시의 3위, 4위를 나란히 차지하며 상위 10개 도시 중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멜버른은 주민들도 극찬할 정도로 문화나 환경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전 세계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 3위를 차지했고요. 단연코 저는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고 살아왔어요. 제가 한국에서 교사가 되기 전 인생까진 말이죠.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는 제가 살았던 고향이기도 한데요. 전체 세계에서의 안전도에서는 총 5위를 했고 보건 부문에서는 상위 10위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결과죠. 아마 호주가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한 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었던 몇 년간 국경을 전면 폐쇄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거든요. 감염자 증가세에 맞서서 아주 엄격한 봉쇄령도 유지했죠. 그렇게 지켜진 보건 점수로 호주 인구 대비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왕 이야기하게 됐으니까 제 고향 자랑 좀 더 해볼게요. 시드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내 치안에 대해 안심하기 위해 각별히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요.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도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엄격한 편이라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이라 자랑할 수 있죠. 쓰레기통이나 가로등 혹은 벤치와 같은 곳에 스마트 센서를 부착해서 사용량이나 교통 흐름, 그리고 보행자 활동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는 최첨단의 나라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저도 외곽 지역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시드니로 이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시드니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시드니로 오니 확실히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고 인프라도 확연히 차이가 있었죠. 어떻게 이전 지역에 살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에 살았던 곳이 그리워질 법도 한데 한 번도 그러질 않았죠. 아직 호주 외곽은 시드니 정도로 치안이 좋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치안의 격차가 조금 심하긴 해요. 그래도 치안이 아주 안 좋은 건 절대 아니죠. 아무튼 이 덕분에 부모님도 저도 우리 가족은 모두 시드니에서의 삶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제가 호주에서 왔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호주 거기가 캥거루 나라죠. 호주에 아웃백 많아요? 같은 건데 사실 진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호주에서 만든 브랜드가 아니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점도 호주에 있는 게 아니죠. 아웃백은 미국 겁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는 미국에서 만든 레스토랑 체인으로 본사는 미국 플로리다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매장에 가보면 심벌로 캥거루를 사용하고 있고 메뉴 이름에도 오지 치즈 프라이 등 호주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아웃백이 당연히 호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는 미국에서 만들 때 호주 스타일로 1988년도에 만들어진 것뿐이고 호주에서 만든 브랜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웃백은 전혀 호주께 아니라는 이 말은 꼭 전하고 제 이야기를 시작해야겠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이 듣거든요. 하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우리나라에 대해 이렇게 물어볼 게 없나 싶은 생각 말이죠. 좀 슬픈 일이잖아요. 저는 호주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막상 더 큰 세상으로 나와서 본 우리나라에 대해 떠올렸을 때는 잘 모르는 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주라고 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지 여쭤보면서 서두를 시작했던 건데요. 생각보다 호주라는 나라에 대해 들어는 보고 많이 아시지만 호주에서 어떤 것들이 유명한지 가보고 싶은 나라인지까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하긴 저도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왔으니까 할 말은 없죠.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배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다시 예전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로 오래 재직하셨어요. 먼저 선생님을 그만둔 엄마는 이사 온 이후로 어머니는 음식점 사장님으로 변신하셨고, 아빠가 퇴직을 하고 얼마 전부터는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시죠. 하지만 그 전까지는 엄마의 자영업을 돕는 건 제 몫이었어요. 아버지는 퇴근하신 후 오시면 한창 장사가 바쁠 때가 끝난 뒤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혼자 기다릴 반려견을 위해 먼저 집으로 향할 필요가 있었죠. 음식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데요. 호주는 관광객도 정말 많아서 수많은 외국인들도 거주하는 다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편협한 시각이나 차별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은 좀 외곽에 있는 외딴 지역이었는데 고립된 지역일수록 인종별로 차별이 심합니다. 아시아계는 다 중국인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민폐족이고 예의가 없고 더럽다는 편견이 있죠. 그리고 히스패닉은 위험하고 과격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오리지널 호주인들만이 최고라는 사상이 박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일삼는 사람들이 끔찍했죠. 그래서 시드니로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멀어질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호주는 다른 나라보다 확실히 워킹 홀리데이를 오는 젊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곳인데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관광객 중에서도 한국인이 많아서 시드니에서 어딜 가나 한국 학생들을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음식점의 주 고객층이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중국인들과 일본인들도 많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한국인들을 생긴 것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어요. 다르게 생겼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되게 또렷하게 생겼고 확실히 비비드한 색감을 좋아하고 화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잘 가꾸고 꾸미고 말이죠. 좋은 냄새가 난다 싶은 아시아인을 보면 그건 100% 한국인이죠. 우리 가게는 시드니에서도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였어요. 팬데믹 때는 좀 힘들긴 했지만 침체가 지나고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삶의 질이 다시 상승하면서 폭발적인 손님들의 방문이 생겼죠. 일은 바빠지지만 저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이외에 쉬는 시간 동안만 엄마를 도와줄 수 있었어요. 엄마를 돕는 건 제 일정 중 하나였고 그냥 저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죠. 당연히 그래야 했어요. 자영업은 곁에서 보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자식들도 모든 가족이 전체가 매달려야 하는 일이죠. 주말도 제대로 못 쉬고 일하는 게 저조차도 너무 힘이 들어서 엄마에게 제발 아르바이트를 구하라고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싫다고 딱 잘라 말하셨어요. 그 이유는 아르바이트를 몇십 번은 구해봤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안 나오거나 현금을 훔쳐서 잠적하거나 와서 그냥 앉아서 이어폰을 듣고만 있는 등 차라리 안 나오는 이만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는 상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럴 바엔 엄마가 조금 더 고생하는 게 낫다 싶은 마음으로 계속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라고 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마음에 꼭 맞는 고마운 직원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어쩌면 큰 복이 아닐까 싶어요. 오픈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얻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 세상에 당연한 게 없다는 걸 엄마의 직원들을 통해 아주 일찍 깨달을 수 있었죠. 당연히 본인의 가게도 아니고 본인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일말의 책임감은 있어줘야 할 텐데 그런 기본적인 게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답답하고 속상할 뿐이죠. 하지만 그게 현실이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속을 알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도 직원들에게 계속 상처를 받게 되면서 갈수록 사람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환멸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변하고 계셨어요. 절망스럽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학교가 끝나고 오시면 어차피 우리가 한창 바쁠 시간과 맞지도 않았고 손이 느려서 엄마가 답답해했어요. 집안일 모든 면에 익숙하지 않았던 아버지가 오시면 엄마가 오히려 더 방해라며 혼자서 고생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방학은 오롯이 엄마의 일을 도와주는 일에 쏟아야 했어요. 이번 방학만은 저도 저만을 위해 보내고 싶었는데 솔직히 조금 억울하고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번 방학만 끝나면 저도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인데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엄마를 도와주고 있는 저의 주말이나 쉬는 날들이 지겹게 느껴졌거든요. 이 음식점은 우리 가족들에게 점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처음에는 사람들을 만나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즐겁다며 시작했던 엄마도 이 음식점이 이제는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엄마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답답하기도 한 일이었죠. 당연히 직원을 안 쓰는 대신 모든 수입은 엄마 가게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수입적으로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매일 피로해서 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 엄마를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도 물어보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영업을 하는 한 커뮤니티에 가입하게 되었는데요. 가입 절차가 복잡해서 좀 망설여지긴 했지만 엄마를 위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뭐든 해야지 싶었어요. 드디어 카페에 가입 절차를 끝내고 올라왔던 글들을 읽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쭉 글을 내리며 하나하나 읽어보니 글들을 보면 우리 엄마와 비슷한 처지에 직면한 자영업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걱정거리는 바로 직원과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글들의 지배적인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을 취합해보니 한국인들은 다르다며 직원으로 고용하는 게 적극 추천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다수의 글이 실제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해 칭찬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 내용에 관련해 엄마를 만나 공유했습니다.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단박에 절대 안 된다는 거절을 하셨어요. 한국인은 절대 안 돼. 라고 하면서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엄마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괜찮은지 들었지만 외국인들이 직원이 했을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전해 들었다 그랬어요. 음식점이라는 것의 특성이 사람을 응대해야 하는 일인데 섣불리 영어가 서툰 외국인들을 고용했다가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으면 컴플레인에 대처할 때도 큰 문제가 생기고 임기응변도 원활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셨죠. 저의 설득 끝에도 엄마는 끝까지 외국인 채용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을 구하지 못하면 차라리 직접 하시겠다며 이야기하셨죠. 그 결과 어머니가 재료 준비까지 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허다했고요. 음식 재료를 사기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시간까지 하면 엄마의 개인적인 시간은 전혀 없는 단계까지 가고 말았죠. 엄마는 생계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버티기 힘들 정도의 노동 강도에 엄마는 결국 과로로 인해 쓰러지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엄마의 빈혈 수치도 너무 낮고 신장 기능도 너무 안 좋다며 염증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단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피곤하고 힘든데 억지로 버텨왔다는 거에 속상한 마음에 엄마에게 왜 그렇게까지 했냐며 화를 내고 말았네요. 그러면 안 됐는데 지금 사연을 쓰면서 또 생각해보니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사연을 다 쓰고 전화를 드려야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엄마의 부재가 생겼는데 맛집으로 소문났던 엄마의 가게 앞에는 갑자기 발생한 휴식으로 인해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 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했어요. 계속해서 가게 문을 여냐는 전화는 걸려왔고 엄마는 가게 문을 열어야 하는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였죠.
저는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엄마는 최소 2주일 이상은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이 제가 통역을 해주더라도 한국인 직원을 채용해 엄마가 올 때까지만이라도 해봐야겠다 하고요. 저는 워킹 홀리데이에 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이면 좋겠다며 단기로 근무할 아르바이트로 구인구직을 올렸어요. 엄마가 오신 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그나마 그간 엄마를 도와주면서 배워와서 모든 레시피를 제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학 기간이라 보름 정도는 저에게 시간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채용 공고를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이력서는 기다려도 잘 들어오질 않았죠. 아무래도 단기라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다들 정기적으로 일할 곳을 구하지 단기를 구하겠어요? 일본인과 중국인 2명에 대해 동시에 나오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연락도 없이 나오기로 1시간 나오지도 않았고 한 명은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하루 일한 것에 대해 입금해달라는 메시지만 띡하니 오더라고요. 엄마가 그간 이런 상황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안 될 것 같다며 그냥 가게를 1달 정도 사정을 적어둔 채 닫아두자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랑 함께 살아본 적 있으세요? 하루라도 안 열면 정말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하루 쉬는 것도 엄마는 크리스마스와 주일에만 쉬는데 그때도 쉬는 걸 불안해하고 불편해해요. 쉬는 게 아니라서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거의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1달을 그냥 닫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지만 별 방법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마침 단기로 2주만 할 수 있냐며 그렇게 기다리던 한국인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바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제가 편견이 편협하고 정말 너무 싫다고 말씀드렸었나요? 저는 이제부터 편견이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한국인과 함께 일을 해본 사람이라면 분명히 무조건 저처럼 되고 말거라 장담해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으로 온 민지는 1달이라는 기간이 남은 워킹 홀리데이 생이라고 했는데 여행을 갈까 하다가 딱히 재미가 없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시드니에 머물려고 하다가 지원하게 됐다고 했어요. 진짜 유창하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단기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하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그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941생으로 우릴 도와주러 온 민지는 정말 이제껏 한 번도 온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 대해 하도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일까 했는데 정말 민지가 일하는 걸 보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행동을 보였죠. 그녀의 근무 태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세요? 첫날이기 때문에 메뉴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고 하는 순서와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요. 우리 음식점은 그래도 간편한 음식들이 많아서 대부분 요리는 제가 할 거지만 제가 만들고 있는 게 뭔지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알려주기로 한 건데요. 민지는 어제 출근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미리 우리 음식점에 대해 검색해보고 이미 메뉴를 다 보고 와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녀를 보면서 확실히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요리를 전공하고 있어서 하는 걸 몇 번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배우고 또 배워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조업이 뛰어난가 싶은 생각도 떠올랐죠. 무엇보다 한국인은 눈썰미가 좋은 것 같아요. 민지도 워낙 눈썰미가 좋아서 제가 어떤 메뉴를 만들고 있는지 보고서 거기에 맞는 식기들을 미리 세팅해주고 그 메뉴에 사람들이 자주 주문하는 음료에 대한 컵을 미리 준비해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문도 밀리지 않고 대기 시간도 줄여 사람들의 컴플레인이 눈에 줄어들었죠. 민지가 일을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합리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신경을 쓰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민지는 저런 것까지 예측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신이 내린 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엄마에게 이야기해드렸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드디어 그런 사람이 와준 거냐며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곧 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에겐 너무도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도 그녀와 일했던 짧았던 2주 조금 넘는 시간은 정말 좋았어요. 한국 사람과 일하니까 가장 많이 배웠던 점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미리 생각해서 대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11시까지만 출근하면 되거든요. 아니 하도 지각을 하니까 아르바이트생은 사실 11시까지 와줘도 감사해요. 그런데 민지는 항상 10시 반쯤 와서 30분이나 일찍 출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호주에서는 전혀 없는 일이거든요.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자신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하루 이틀은 무슨 볼일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계속 그러길래 제가 민지에게 다가가 왜 그렇게 빨리 오시냐, 딱 정시에 맞춰서 오셔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민지는 이건 스스로의 정신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라며 급하게 오는 게 싫다고 했어요. 만약 대중교통이 고장 날 수도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 그런 각종의 상황들을 모두 미리 대처하고 싶어서 일찍 오는 게 습관되어 있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민지는 저보다 1시간씩 일찍 퇴근했고 저는 남아서 마무리를 하고 쓰레기도 버려야 하는 등 할 일이 더하고 마감을 해야 했거든요. 조금이라도 임금을 줄이기 위해선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요. 그런데 민지가 퇴근을 할 때 어차피 나가는 길에 쓰레기 버리는 곳을 지나가는 길이라며 이거 버리면 되냐며 항상 큰 쓰레기와 분리수거물을 들고 나가 주더라고요. 여태껏 엄마의 아르바이트생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시키고 나서 억지로 버리러 가는 건 봤어도 스스로 본인이 물어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은 정말 민지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심지어 돈을 주는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 해주는 게 성격 때문인 건지 아니면 한국인들이 다 저런 것인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루는 민지에게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던 적이 있는데 민지는 한국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편이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했죠. 민지는 참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도 꼭 어디 가면 저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민지와 함께 일하는 덕에 확실히 일을 하는 일의 순서를 매기는 능률이 확 성장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일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머릿속으로 뭐부터 처리할지 더 빠르게 회로가 움직이는 듯한 기분이었죠. 일하는 센스에 대해 확실히 배울 수 있는 기회였죠. 사소한 것도 민지가 정말 세심하고 효율적이었던 게 가장 인기가 많아. 늘 이맘때쯤 많이 나가는 메뉴들에 대해 그릇이나 잔을 미리 세팅해두고 1분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세팅해두는 일을 민지가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릇 하나하나에 혹시나 지문이 묻어있지 않나.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보면서 마치 본인의 가게처럼 최선을 다해주었어요. 게다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웨이팅이 발생하면 정말 짜증을 내는 진상 손님들도 많은데 웃는 얼굴과 단호한 태도. 두 가지가 공존하는 민지의 태도는 손님들을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휘어잡았는데 그건 오직 민지만 가능한 거였죠. 솔직히 민지에 대해 감탄한 내용을 쓰라고 하면 밤을 새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제 눈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어요. 퇴원을 하고 나서 민지와 5일 정도 함께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제 말이 맞았다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고 진작에 직원을 두는 게 맞았다며 그간 고집부렸던 걸 후회하셨죠. 아쉽게도 민지가 그만두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꼭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민지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엄마의 음식점에는 민지보다는 아니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한국인 워킹홀리데이 학생이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으로 오게 되었어요. 총 2명이 새로 왔는데 호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언어적으로는 확실히 어렵긴 했지만 고객을 응대할 때 하는 자신감과 친절함, 그리고 민지처럼 일을 하는 일센스나 성실성은 정말 똑같았습니다. 민지가 말했던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다는 말이 증명된 순간이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똘똘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적응하는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빠르죠. 압박감에 강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한국인을 찾아보니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던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들이 일하는 스타일을 경험해 보니까 조금은 알 것도 같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학기를 다니기 위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엄마의 음식점은 더욱 원활하게 돌아갔어요. 한국인 아르바이트생들은 여전히 그대로 잘 다니고 있고요. 그 둘은 저보다 더 엄마의 음식점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주방 용품도 다 반짝거리게 닦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식당의 모든 것들을 청결하게 유지하더라고요. 그런 건 한국 사람들이 어디서 배우는 건가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럴 수 있는지 차별을 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과 일해보면 그 충격적인 차이 때문에 차별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일본인이랑은 정말 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일본인 친구들과 저는 과제를 하게 될 때 같은 팀이 되지 않기를 빌거든요. 그 이유는 아실 거라 믿어서 생략할게요. 정말 갑갑하고 막막합니다. 확실히 한국인 친구들의 센스와 일머리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먼저 취업하게 된 동기들이나 선배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학부모 컴플레인과 학생들이 무시하는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너무 큰 고생을 하는 걸 보게 됐고 저는 취업하는 걸 주저하게 됐습니다. 학교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요새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이 우리 부모님 세대 때와 같지 않거든요. 저는 차라리 학원 선생님이 이것보다 더 존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학원 강사가 될 정도로 특출난 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호주에서 괜찮은 학원에 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건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학부모들의 컴플레인에 시달려야 하거든요. 어디든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질이 그런 외부 요인들로 인해 침해를 받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게다가 제가 멘탈이 약한 편이라 그런 컴플레인을 견딜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저는 차라리 부모님 음식점이나 도와드리며 살까는 생각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공부해온 게 아깝기도 했고 이건 제 인생인데 그럼 고등학교 때부터 내 인생의 전반적인 건 그냥 장사가 다인 게 되는 셈이라 제 인생을 살아가 보기로 결심했죠. 요새는 시간을 좀 더디게 걸려서라도 본인을 재정비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도 한다는데 조급하게 굴지 않자고 스스로 다짐했죠. 간간히 민지와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민지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럼 쉬는 사이에 한국에 놀러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와 지냈던 열정적이고 생산적이던 시간이 그립기도 했어요. 뭔가 그녀 옆에 있으면 발전한다는 느낌이 마구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과감하게 한국으로 가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을 실제로 본 저는 늘 호주가 최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꼈던 것들에 대해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곳이 깨끗하고 친절했으며 안전하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곳들이었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가기 편했고 모든 대중교통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하기에도 안전했고 늦은 밤부터 새벽 아침에도 이용할 수 있었죠. 화려한 최첨단 도시 사이사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선 종로는 옛 역사적인 건물도 그대로 만나볼 수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의 멋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저 혼자서 한국에 숨겨진 재미를 찾는 건 저에게 큰 즐거움이 되었죠. 민지가 본인의 집에 무료로 머물게 해주어서 정말 고맙게 서울 도심에 머물 수 있었어요. 호주와 워낙 다른 것들이 많아 한국에서 적응에 좀 시간이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편하니까 이게 맞나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장을 보느라 아침 일찍 나가고 장을 보다 까먹은 게 있으면 제가 얼른 뛰어가 사다 드려야 했었는데, 한국은 무슨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고 30분만 해도 마트에서 주문하면 배달이 되더군요. 인프라로만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1위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했어요. 저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어학원에서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워낙 교육에 대해 엄격하고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 교육 쪽으로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몇 차례 시도를 한 끝에 저에게 기회는 주어지게 되었죠. 종로의 유명한 어학원에 취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호주 국적인 저는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선 범죄 경력 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 증명서, 여권 비자 사본,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 서류를 신청하는 건 민지 덕분에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직장 덕에 E-2 비자를 받을 수 있었고, 주거비까지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다양한 나라의 교사들과 지낼 수 있었고, 한국인 교사들과도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죠. 굉장히 높은 편이라 정말 만족스러운 취업이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전반적인 일은 한국 교사들에게 시스템을 배워야 했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서 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교사들은 제가 봤던 민지와 똑같은 모습이었죠. 한국 사람들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에게 성실함과 배려심은 모두에게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본적인 소양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인들만이 갖추고 있는 것 중에서 예의범절은 저에겐 굉장히 멋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가진 것 중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선의를 베푸는 마음도 한국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이것도 상당히 멋있는 점이죠. 정작 한국인들은 본인들이 그러는지 잘 모르지만요. 한국인들이 지키는 예의에 자연스럽게 책임감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롯된 것들로 인해 한국의 모든 공간이 깨끗하게 지켜질 수 있는 거고, 모든 규칙이 지켜질 수 있는 사회가, 공동체가 유지되는 거겠죠. 그래서 안전한 나라가 된 거고, 가방과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는 게 일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왜 국적 불문하고 어디를 가나 환영을 하는 건가 확실히 압니다. 한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무조건 성실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디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위기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한국인들만의 특유 기질을 발휘해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아내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사람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 일을 하니 저도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날들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민지와 만나 저의 최애 음식인 치맥을 했던 날이 있었어요. 민지는 저의 한국 생활을 무조건 응원해 주었죠. 민지는 참 언제나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민지가 호주로 일을 하러 왔지만 이제는 뒤바뀐 입장이 되었다며, 우리는 사람 일은 참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힘들거나 혼자 해결하기 복잡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민지가 도와줘서 참 고맙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오고 싶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너였다는 고백 아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지가 스스로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알았으면 했거든요. 민지는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런데 쑥스러운 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한국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나는 분명히 알거든이라고 말했죠. 저는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명백하게 비교가 가능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아직 한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한국은 핵을 보유한 국가인 것도 아니고 지하자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국토가 넓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거나 국민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그냥 딱히 아무것도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자원은
한국 사람들 그 자체였다는 걸 말이죠. 하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도 모두 다 사람인데, 우리 모두는 기술력과 그 공간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갈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뭔지 저는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언제 고국에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확실히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최대한 많이 배워서 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 삶의 도약판이 되어준 민지에게 다시 한번 고마워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거나 호기심이 가는 일이 있으시다면 의심보다는 진심을 다해 앞으로 달려가 보세요. 거기서 예기치 못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의 일상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에도 다른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